예, 진행하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오늘 원래, 주제가 당과 노동조합인데, 우리가 이제 교과서적인 얘기보다도, 어떤 당을 또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런 현실적인 문제에, 주로 관심이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주제를 비정규직 투쟁과 한국의 당건설로 정해봤습니다. 우리 사회주의자들은 대중 실천의 이제 모든 측면에 가능한 개입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노동자 계급의 해방 사업과 가장 밀접한 연관을 갖는 그런 보편적이고 절박한 문제에 대해서 1차적인 관심을 집중해야 합니다. 그것은 이제 그 사회의 주요 모순과 관련되고요. 바로 이러한 이제 주요 모순을 해결하는 과정이 당건설의 과정이다. 저는 이렇게 이제 생각합니다. 그 실례로 우선 이제 러시아의 경우를 보면요. 러시아는 이제 20세기 초에 이미 이제 독점 자본주의 단계에 진입했죠. 그래서 이제 수도 페테르스부르크라든가 모스크바 등 이제 대도시를 중심으로 이제 노동운동이 발전하고 그것이 전체 사회운동을 주도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에서는 이 때문에 이제 노동자 계급과 직접 관련된 문제가 사회 주요 모순이 되었죠. 그런데 이제 정치적 자유가 없는 조건 하에서 러시아 노동자 계급의 주요한 투쟁 형식은 자연히 이제 불법적인 공장파업이 될 수밖에 없었고, 이 때문에 당시의 러시아 노동운동의 조직 형태는 합법적인 노동조합보다도 비합법 활동과 조직이 더욱 적합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비합법 활동과 조직의 발전과 러시아의 당건설은 어떠한 관계에 있느냐라고 하면은 바로 이들 조직의 발전이 곧 당 조직의 발전을 의미하였다. 왜냐하면 이들 비합법 활동과 조직이 사실상 당 조직의 일부이거나 혹은 이제 대부분 당 조직과 긴밀한 연결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러시아는 이렇게 당시의 주요 모습인 노동 운동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속에서 당건설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의 사례를 보면은 이러한 관계가 보다 더 명확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의 경우는 당시에 이제 반식민지 반봉건 사회 성격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중국의 이제 대도시의 발달과 노동자 계급의 형성에 있어서는 러시아만큼 발전하지 못했고 대공장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 대신에 이제 광대한 농촌에는 전체 인구의 90%가 넘는 농민이 존재하였죠. 이 같은 이제 조건에서 중국 사회의 주요 모순은 당연히 농촌과 농민 문제를 중심으로 형성될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토지 문제가 전체의 가장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반식민지 반봉건 사회에서 이러한 이제 토지 개혁은 평화적인 방법으로 진행될 수는 없었죠. 이 때문에 이제 중국의 주요한 투쟁 형식은 전쟁이라는 방식이었고요. 군대는 이러한 중국혁명의 필수적인 조직 형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토지혁명이 진전될수록, 당시 이제 토지 문제가 이제 주요 모순이라고 했는데, 토지혁명이 진전될수록 중국 공산당의 이제 군대인 홍군 대우가 확대되었고, 또 홍군이 강대해질수록 당 조직 또한 이제 발전하였다. 이런 관계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표 1, 제가 발제본 이제 표 1에 보시면은, 그런 이제 중국 공산당의 이제 시기별 당원의 증가수가 보이는데, 이건 대체로 군대의 발전과 상당히 일치합니다. 자, 그렇다면 한국의 경우에는 어떠하냐. 한국 역시 마찬가지라고 원리가 적용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는 이제 비정규직 문제가 오늘날 한국 사회의 최대 계급인 노동자 계급의 가장 중요하고 긴급한 문제라는 점에서 한국 사회의 주요 모순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러한 이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전략적 연대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조직형태로서 저는 이제 연대 조직, 정규직, 비정규직, 연대 조직, 약칭해서 이제 연대 조직이라고 했는데요. 이게 이제 중요한 조직 형식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이제 지역 연대 조직이 건설돼야지만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이제 결합한 이런 이제 조직이 건설돼야만이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를 잡을 수 있고, 그리고 이러한 조직은 바로 이제 학습과 실천을 통해서 끊임없이 자기 발전하는 동력을 지닌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당에 이런 이제 풍부한 건설의 이제 토대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의 관건은 대공장 정규직에 있다라고 봅니다. 이들을 어떻게 이제 정규직, 비정규직 연대에 조직적으로 동참시킬 수가 있는가? 이게 이제 가장 관건이 되겠죠. 여기서 대공장 동력을 이런 이제 연대 조직을 결성할 수 있는 동력을 끌어내는 데 있어서는 구체적으로 대공장 정규직 조합원들의 요구와 결합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전략 사업장인 이제 현대차의 예를 경우를 들으면은 현재 정규직들한테는 이제 정년 연장 문제, 이게 이제 첨예한 쟁점으로 떠올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동시간 단축, 그리고 이제 차별 철폐, 이러한 이제 4대 당당 과제가 쟁점인데, 현 시점에서 현대차 조합원들에게 절실한 이런 요구를 통해서 현장 동력을 끌어모을 수 있는데, 이런 이제 4대 요구가 강렬할수록 사측과 현대차 지부의 한판 승부는 불가피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왜냐하면 이제 현대차 입장에서도 절대 이제 들어줄 수 없는 요구이기 때문에, 이럴 때 이제 원하청 연대, 정규직, 비정규직 연대의 조건이 무르익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현대차 정규직의 힘만으로는 정권과 재벌의 무자비한 탄압과 언론의 일방적 여론몰이를 돌파하기에 역부족이기 때문인 거죠. 이렇게 해서 동력을 끌어낸다고 한다면은 그런 이제 연대 조직 건설이 가능하고 비정규직 문제의 주요 모순이 해결을 우리가 잡을 수가 있고 당건설의 토대가 구축이 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다음으로 이제 끝으로 간략하게 우리가 건설을 하려고 하는 당이 어떤 당인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은 반드시 현장에 기반한 당조직이 돼야 된다라고 봅니다. 이런 당조직이 과연 꿈만이냐, 옛날에 러시아에서만 존재했던 당이냐라고 할 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민주노동당의 이제 사례를 보면은 실제로 민주노동당은 노동자들이 중심이 되어 건설됐던 당이었던 만큼 적지 않은 사업장의 현장 분해를 두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이제 발제문에서 제가 이제 쭉 소개를 했습니다. 참고를 하시고요. 시간이 없는 관계로 그래서 이렇게 볼 때 결론은 그렇습니다. 현장에 기반한 당건설은 충분히 가능하고 또 이제 당은 한국 사회 가장 중요한 주요 모순인 비정규직, 원하청 연대가 해결하는 과정에서 건설돼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그겁니다. 각국의 사례를 볼 때 특히 성공한 나라, 당건설이 뭐냐, 당이란 뭐냐, 당건설이 뭐냐, 오늘의 주제인데요. 주요 모순의 해결 과정이었다. 이런 명제를 하나 던졌습니다. 아마 이 자체에 대해서 부정하실 분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한국에서 주요 모순이 뭐냐? 비정규직 문제다. 좀 더 넓혀서 원하청까지 포함해서. 이걸 역시 부정하실 분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해결하면 당이 건설된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납득이 안 가실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 다들 비정규직 문제 중시하고 하고 있지 않느냐.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실질적으로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갈 수 있는 주체, 그리고 그 철폐를 목표로 하는 주체를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토지 문제 하면 토지를 실제로 뺏어서 나눠줘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한국 와이퍼가 지금 단식을 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풀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누가 주체입니까? 금속노조 가장 강력하죠. 금속노조가 근데 개별 사업장의 비정규직 문제에 적극적으로 해결할 능력과 의지가 있습니까? 자동차 분과회의, 이게 하청 부품업체로 들어가지 않아요. 완성사들만 따로 합니다. 만약에 부품사 문제, 비정규직 문제 해결할 의지가 있다 한다면 금속노조에서 따로 하지 않고 함께 회의를 해야죠. 근데 지금의 산별 조직들은 보면 대부분 하청 문제 또는 이제 비정규직과 정규직 이 회의를 따로 하거든요. 관리하면서 조합비를 걷죠. 그러나 이걸 통합적으로 산별 차원에서 해결할 의지를 안 보입니다. 사실은 주체가 사라진 상태거든요. 실제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하면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연대가 실현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게. 그동안에 쭉 2000년대부터 사례를 보더라도 현대자동차 대표적인데요. 정규직에 지원하여서 사실은 현대자동차의 비정규직 문제가 그나마 해결된 겁니다. 다른 많은 사례들도 그러거든요. 이게 이례적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되려면 이게 조직적인 결합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정규직과 비정규직 연대. 그걸 실현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연대 조직이 결성이 된다고 한다면은 지금의 와이퍼 문제 있잖아요. 한국 와이퍼 문제. 금방 해결될 수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지부가 지금 나서서 납품을 중지시켜라, 와이프한테. 이 압력만 넣어도 이 문제 금방 해결되거든요. 근데 현대자동차 지부가 나서지 않거든요. 바로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해결하면서 고민하면서 그럼 어떻게 할 때 조직적인 연대가 가능하냐. 여기까지 문제가 깊이 들고 하나하나 부딪히는 문제를 사고했을 때 이런 연대 조직이 건설되고 하나하나의 비정규직 투쟁이 승리로 하나하나 만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이 속에서 수많은 활동가들이 단련되는 것이고 이 과정은 사실은 상당한 의식적인 고양이 같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당의 활동가들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공장 내에 기반한 당조직이 건설되는 과정이거든요. 좀 이러한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사례로서 사실은 이제 대공장 정규직 활동가들을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제일 관건이다. 이들만 움직이면 사실 우리는 이제 성공의 50% 이런 이상은 달성한 것이다 라고 했고 그들을 움직이기 위해서 방법은 있다. 포기할 게 아니고 노동귀족이라고 포기할 거 아니고 있다. 그들 내부에 있다. 그들의 내부에 어떤 요구가 있고 문제가 있는지 사측과 어떤 쟁점이 있는지 이걸 연구해야 된다 해서 4대 요구를 들고 있고 현재 실질적으로 현대자동차에서 이러한 요구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지나친 것 같아서요. 예, 감사합니다.